가난이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은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을 말하는 것에 대해, 동전 지갑을 탈탈 털어 입금하는 것에 대해, 돈이 모자라서 먹지 못하고 사지 못하는 것이 여러 있다는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음이 가난한 적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빈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고 마음이 풍족할 수 있게 주변에서 땔감을 날라준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사회적 경제 라디오 2023년 5월 방송 시작합니다. 네, 용산 사회적 경제 라디오 5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이달의 용사 이야기는 서울 용산 지역 자활센터 신민정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뵙는 사이인데 이렇게 또 방송에서 뵙게 되니까 또 새롭습니다. 네, 더 반갑네요. 네, 네. 서울 용산 지역 자활센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 용산 지역 자활센터는요, 네. 200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향후에는 자활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센터입니다. 일종의 사회복지 시설이죠. 자활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렵죠. 네. 저희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좀 행정적인 딱딱한 용어로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요. 네,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분들이세요. 근데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센터장님은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말하자면은 나라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고 요즘에는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제일 돈 많이 버는 삼성의 이재용 센터장부터 이재용 회장님부터 저 마지막 끝까지 쭉 그러니까 한 줄로 세우고 그 중에 딱 가운데 그게 중위소득이에요.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시려면 그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라고 해요. 그러면 대충은 그 금액을 이제 복지부가 발표를 하는데 이건 너무 딱딱하죠. 근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소득이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가난한 분들이신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왜 가지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 문제인데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구조. 쉽게 아버지가 우리 집에 갑자기 가난해져서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보통은 아버지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아버지가 갑자기 병을 앓으시거나 그렇죠. 두 가지예요. 가장 큰 게 집안에서 보면은 갑자기 사업이 망한 경우도 있죠. 보통 사업이 망하거나 아버지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시거나 구조조정 당하시거나 혹은 아버지가 큰 병을 앓으셔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통은 이제 일자리와 관련이 있죠.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소득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소득이 없다는 것은 곧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지는 거죠. 이럴 때 국가가 국민들의 최저 기초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기초생활 보장이고 그러려면은 이제 내가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좀 증명해야겠죠. 그걸 증명하신 분들이 우리 센터에 찾아오시는 주민분들이신데 그럼 대부분이 다 일자리가 없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로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옛날에는 미싱 일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더 이상 미싱 일이 다 중국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그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옛날엔 구두를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두를 성수동에서 잘 안 만들죠. 아주 값비싼 수제화만 만들고 대부분 다 중국에서 만들죠. 다 외국에서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한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분들 보고 갑자기 어느 날 컴퓨터 배우라 배울 수 있나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지금의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개별적인 어떤 여건들 그리고 능력들을 좀 고려해서
약간 적정한 기술들을 가르쳐 드리고 혹은 그런 기반이 되는 다양한 사업단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창업까지 하실 수 있는 뭐 굳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센터에는 더 마실 카페 사업단이라고 있어요. 네, 숙대 입구 쪽에. 맞습니다. 네. 위치가 숙대 입구역이란 남영역 사이에 그 사거리에 있는데 그 카페 사업단에서는 처음에는 커피 내릴지도 모르고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저희 센터에 오셔서 카페 사업단에 참여하시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시고 나중에는 카페 같은 창업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민분들이 오셔서 지금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도 배우시고 일 경험도 하시고 나중엔 창업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전체적인 그런 인큐베이팅 기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분들이 수급에서 탈피하셔서 벗어나는 거 맞아요. 탈피하셔서 일반적으로 일반 시장에 취업하시거나 창업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켜서 이제 더 이상 수급자가 아닌 저희 일반 수급자가 아닌 상태로 되는 상태가 자활 자립이라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용산 지역의 분들 대상으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각 자치구마다 이렇게 자활센터는 다 있나요? 25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자활센터가 좀 사실은 사회적 경제의 시초가 되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자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자활의 역할? 태동기가 언제였을까요? 자활의 역사는 사실 1996년도부터 시작돼요. IMF 전이죠. 바로 IMF가 1997년도에 발상하고 시범 사업으로 처음에 진행이 돼요. 그 전에는 이제 가난한 분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동해서 이제 그 일자리를 이어나가는 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저희는 그 당시에는 생활 공동체, 자활 공동체라고 불렸어요. 생산 공동체, 자활 공동체 이렇게 불렸어요. 보통은 생산 공동체라고 해서 뭐 의류 생활 협동조합, 맞아요. 혹은 또 집수리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그 당시에는 수급자라기보다는 차상위 분들. 일은 있지만 그게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위에 있는 그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보통은 다 하도급 형태잖아요. 그래서 보통 본청으로부터 하청업체로부터 많이 시달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모여서 스스로가 브랜드도 만들고 생산해서 경쟁력을 갖고자 했던 게 초기의 모델이라면 지금은 2000년도에 이제 자활 사업 자체가 제도화돼요. 그때 우리나라의 국기법이 통과되죠. 국기법이 2000년부터 시행되는데 자활은 또 한 번에 그때부터 좀 많은 부분이 바뀌어요. 그 전과 다르게 그때부터는 수급자 중심이긴 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걸 줄여서 저희는 국기법 혹은 기초생활보장법, 기초법.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인가요? 네.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저 그 전에 뭐였을까요? 2000년도 전에는 국기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혹시 생활보호법이라고 아세요? 18세 이하, 65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게 생활보호법이에요. 네, 이제 2000년도에는 그 당시에 그게 만들어진 거는 사실 97년도에 IMF가 큰 몫을 하죠. 그렇죠. 실업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면서 그 전에는 약간 빈곤에 대한 가난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책임이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좀 게을러서 무능해서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해서 가난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IMF가 딱 터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가난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되죠. 어느 날 뭐 은행에 멀쩡하게 다니는 은행이 파산되고 구조조정 당하고 실업자가 되고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전체 사회적으로 가난이 구조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사회적 책임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생활보호법에서는 이름이 보호잖아요. 네네. 보호는 시혜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죠. 보장은 권리죠. 권리성이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거네요. 아주 의미 있고 네네. 선진적인 뭐 공공부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가 굉장히 선진적이에요. 그런 물론 아직도 네네.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부양 의무자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에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국기법을 만들어질 당시를 보면은 굉장히 선진적이긴 해요. 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게요.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이제 자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센터장님이 추천한 노래 한 곡을 듣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시경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뭐 추천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좋아하시는? 이 노래는 네. 다들 아시죠? 네. 조덕배의 그러니까 원래 그 노래구나. 네, 그 노래인데 네. 성시경 버전을 좋아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네, 센터장님 그러면 지금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민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 센터 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네. 분들은 한 200분에서 210분? 200명 조금 넘고요. 네. 그 외에도 저희 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네. 한 100분 정도 되시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뭐 사업단 배치되기 전에 내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 대기자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센터장님처럼 네. 자활센터가 뭐 하는 곳이지? 네네. 자활 프로그램이 뭐지? 네. 난 여기서 뭘 하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내도 드리고 상담도 하고 뭐 선생님들이 어떠한 욕구와 이렇게 어떠한 부분이 필요로 하신지를 조금 더 발견하는 네네. 알아내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활사업단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나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과정, 그걸 저희는 입문 과정 혹은 게이트웨이 네.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네. 선생님들께서 하고 싶으신 일, 좀 선생님들하고 좀 이게 맞는 일들, 좀 적합한 일들을 좀 저희가 사업단에 안내를 해드리고 네. 그 사업단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최장 5년까지 하실 수 있어요. 5년까지는 네.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수급비라고 하나요? 활동비를 받는 거네요. 네, 저희는 일반 직장하고 같아요. 급여를 받는 거구나. 네, 급여를 네. 받으시는데 그 이름을 자활급여라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 급여를 받으시면서 여기서 일도 배우시고 네. 뭐 기술도 배우시고 네, 네.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교육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통장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뭐 천년 통장도 있고 맞아요. 네. 희망 저축 계좌 뭐 이런 네. 약간 나라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네.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 그러니까 뭐 목돈 만들기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런 통장에 가입하셔서 그런 통장도 이제 통장을 통해서 약간의 목돈도 마련하시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좀 많이 있긴 하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아까 전에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이 됐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동에서나 구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과정을 밟게 되나요? 아니면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누구나 다 가난해질 수 네.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제가 뜻하지 않게 그럼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우리 신랑이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갑자기 소득이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 도와줄 부모 형제도 없고 모아둔 자산도 없으면 쉽지 않죠. 지금 시대에 뭔가 자산을 계속 모아서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약간 막막하잖아요. 그걸 알고 딱 누가 전화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청주의라고. 뭐든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알아보고 신청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장 만만한 것이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만약에 잘 모르겠는데 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동주민센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갑자기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서 생활이 어렵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말씀 그대로 하시고 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냐, 프로그램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안내를 해주세요. 진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정말 문턱 없이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안내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센터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수치심? 수치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보통 내가 가난하다는 걸 드러내기가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부끄럽고 쉽지 않아요. 뭔가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것도 그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려워서 뭐 예전에 송파 세모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몰라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게 쉽지 않아서 가서 신청하고 그게 약간 막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다 약간씩은 다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자활 사업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단은 몇 개고 어떤 사업단이 있는지 카페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다양하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부터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좀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저희는 저는 저희 용산 지역자활센터가 하나의 그룹이라 생각해요. 그룹. 그래서 자활센터는 약간 지주회사 같은 홀딩스. 엄청난데요. 대기업. 대기업. 그래서 200명이 일하니까요. 그렇네요. 예. 200명의 어쨌든 직원분들이, 실무자분들이, 그리고 참여주민분들이 일하고 계시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그렇죠. 큰 거 아닌가요? 그래서 17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17개의 사업단이 있는데요. 뭐 카페 사업단도 있고 편의점. 저희가 GS 편의점과 좀 협업을 해서 편의점도 운영하고 있고 4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2곳, 그리고 마포구에 2곳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 청소와 같은 공공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사업단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의 이면도로나 뒷건물도 되게 쓰레기 되게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그 쓰레기를 좀 정비하는 공익형 사업단도 있습니다. 환경미화 환경미화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카드 신청하면 카드 배송 오잖아요. 그렇죠. 카드 배송하는 배송 사업단도 있고 아파트에서는 택배원들 택배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택배 가져다 주시는데 저희는 택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택배 배송 사업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 사업단도 하고 있고 이 카페 사업단은 용산 이마트, 용산역에 있는 이마트에도 입점해 있어요. 거기에는 또 저희가 빵도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제과. 네, 청년제과. 네, 너무 맛있어요. 유명하죠. 이마트 장보러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있죠. 맞은편에. 네. 용산 딱 2층에 있어요. 지하 2층에 있고 그러니까 출입구 바로 카트 들어가는 곳, 카트 나오는 곳 바로 있습니다. 이름은 청년제과 앤드 마실 카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청년제과에서는 주로 마들렌 같은 제과류 저희가 직접 구워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로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버터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재료가 워낙 좋은 재료를 쓰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밀도 우리 밀로 이렇게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주문을 원하실 때는 우리 밀로 만든 거를 원하시면 우리 밀로도 만들어 드리고요. 어린이집 같은 곳에도 저희가 이제 직접 배송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많이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쵸.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게 있을 때 교육대 그리고 이제 유통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좀 많이 카페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러면 좀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아주 좋은 물건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래방도 운영하고 있죠, 선생님. 맞아요. 진짜 요즘은 기후 때문에 사실 집에서 말리고 이런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빨래방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빨래방은 조금 사연이 있는데요. 원래 만들 때 빨래방은 위치가 가럴동이에요. 그러니까 빨래방은 다 아실 거예요. 코인 빨래방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센터장님도 이용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안 이용해봤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래 7월인가 3일 빼고는 다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용 안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빨래방은 실은 지역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도록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라고 회원제입니다. 저희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주 너무 좋은데요. 거의 1,000원의 이용료만 내고 이용하시는. 복지네요. 네, 직원복지입니다. 약간 사원복지 같은 개념인데요. 그런데요. 주민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이용하시라고 만든 빨래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민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 근처에 거주하고 계세요. 남영동, 가럴동, 청파동인데 대부분 또 월세 이렇게 원룸 같은 곳에 좀 많이 거주하세요. 1인 가구니까. 그러면 빨래를 널고 하는 공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힘드시죠? 세탁기는 어느 정도 다 있는데 이제 건조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만든 게 빨래방이고 그러면 수익 사업은 어떻게 하지?
주로 저희는 수익 사업은 일반 주민분들이 아니라 뭐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찜질방 같은 곳에서 대량 빨래를 수거하고 하고 납품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수익을 이제 거기서 창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활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이 분들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또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 환경도 봐야 되고 여기서 또 나름대로 또 사업단 운영하면서 수익성도 내고 팔로도 개척하고 정말 다재다능 멀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저희 복지사 분들이시죠? 네. 사회복지사. 네네네. 14명이 같이 일하고 있고요. 현재 그 14분이 전부 다 사회복지사예요. 그럼 14분이 다 각자 사업단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사업단을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고 네. 일종의 저희는 팀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네. 보통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매니저 역할도 하고 계시고 선생님들 상담, 복지부터 시작해서 사업단 운영까지 뭐 영업도 하고 배달도 진짜. 하고 그러니까요. 직접 같이 노동도 하고 이렇게 좀 같이 하면서 주로 뭐 선생님들 다 하시긴 하지만 실무자들이 이제 멀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의 뭐 이렇게 활동 영역이나 이런 걸 보는데 특히나 자활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매번 들어요. 매번 들고 되게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또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또 선생님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역할 그럼에도 또 라포 형성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죠?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나 자활이 제가 되게 감명을 받았거든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자활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기업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자활은 또 사업단 있고 제가 예전에 있던 곳에서는 자활 기업으로 나온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활에 대해서는 그냥 그 기관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용산에 와서 보니까 자활 기업도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자활 사업단, 자활 센터의 복지사 쌤들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달리 보였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니까 네네. 너무 좋네요. 저희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어쨌든 사회적 기업을 또 운영하고 네. 미션을 달성하는 게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고 네. 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해야 맞아요. 되고 영리 추구도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근데 지역자활센터는 비영리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사업단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중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의 목표는 수익을 창출해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창업할 때, 자립할 때 기반이 되는 네. 여러 가지 자원들 조금 더 축적하는 거.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쓸 수 있도록. 네네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복지가 있는 거죠. 네. 이분들한테 시장의 논리를 접근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때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매니저 같은 역할도 하지만 복지사로서 상담가 역할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선생님들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이나믹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복지사님들과 또 선생님들을 챙겨야 되는 센터장님들도 센터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크겠다. 많이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자활 사업단까지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노래 한 번 더 듣고 갈까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두 번째 노래요. 네, 헤이즈 노래 네. 신청하셨어요. 이거 너무 인기 있었던 드라마죠. 네. 저도 너무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동백이 네네. 잘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주제가예요. 운명이 내게 말해요. 이미 정해진 나의 슬픈 역할이 내가 있는 모든 곳과 모든 시간 속에 스며들어와 널 다치게 할지도 몰라 나를 울려야
네. 서울 용산 지역 자활센터 25개 자치구 중에 제가 알기로는 우수 자활센터라고 알고 있어요, 센터장님. 매년 이렇게 자활센터 평가도 하죠. 네네네. 우수 자활센터 맞죠? 그러게요. 네. 그것도 뭐 순위를 정하나요? 아니면은 우수 사회적 기업처럼 이렇게 그냥 몇 개 자치구 선정해서 이렇게 하나요? 이게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 시설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상위 30%까지는 뭐 우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사회적 기업의 우수 사회적 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지표나 이런 거 다를 수 있겠죠. 다르고 우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더 의미가 있고 명예로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약간 평가 중심이어서 그 평가 지표대로 어떤 그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걸 뭐 폄하하거나 할 부분은 아니지만 또 그게 이미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평가 지표나 행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이제 그 활동 안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 자활센터장님께서도 막 굉장히 용산을 눈여겨보고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보이고 네. 모르셨죠? 네, 어디 가요? 지금 방송에서 말을 못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자치구 자활보다 생동감도 많고 제가 느끼기엔 실무자분들이 젊죠. 네, 젊어요. 젊고 열정도 많고 맞아요. 애정도 많고 맞아요. 그런 게 사경에서도 많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센터를 하면서 운영하면서 그 참여자분들의 이렇게 삶들이 변화된다 이런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어떠세요? 사례를 좀 얘기를 한다거나 그냥 먼저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약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가 이 근처에 사세요. 뭐 동자동에도 사시고 청파도, 후암동, 가롤동 이렇게 사시는데 이쪽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쪽방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 용산구가 고향이 아니라 고향이 타지이고 조금 더 뭐 삶 속에서 약간 굴곡 있는 삶을 사시면서 용산구에 거주하시게 된 분들이 계시는데 주로 또 한 70%가 남성분들이세요. 그리고 거의 한 70%가 1인 가구예요. 1인 굉장히 가구. 외롭고 그렇죠. 무기력하고 좀 고독하고 약간의 어려운 상황이네요. 세상을 사는데 약간 부침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그분들을 처음을 맞닥뜨린다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저는 우리 센터의 직원들 분도 20대, 30대가 많아요. 그 여성분들도 많고.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 만나서 상담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같이 좀 얘기 나눠보면 뭐 어렵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이 선생님들이 의외로 순진하세요. 그리고 의외로 순진하시고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따뜻한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여기 안 와요. 그렇죠. 다 저 남 사기치고 다른 방식으로의 성공했겠죠. 남 사기치고 남 때리고 하는 사람들은 맞아. 성공한 사람들이죠. 보통 약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사기 당하고 맞지 않나요? 그럼요. 맞아요. 보통 착한 사람들이 사기 당하잖아요. 맞아. 보통 순수한 사람들이 맞지 때리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주로 맞거나 사기 당하신 분들이죠. 누구 사기치는 분이 아니라.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자활이 굉장히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세상을 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조금 힘들고 외로울 때 약간 쉬어갈 수 있는 약간 뭐 구루터기 나무 벤치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여기 앉아서 조금 쉬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게 보여요. 이렇게 1년 차, 5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선생님들은 여기가 직장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다니시고
다니시는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장 같은 것에도 가입하시고 적은 월급이지만 여기 월급 굉장히 적어요. 최저임금보다도 적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복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도 좀 적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그 작은 월급으로도 적금도 저축도 하시고 본인들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5년 후에는 그 계획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되게 훌륭하시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우리들도 한 직장을 5년 다닌다는 그럼요. 거 쉽지 않잖아요. 안 쉬워요. 굉장히 쉽지 않은데 선생님들은 5년 동안 한 직장을 성실하게 다닌다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성공하신 거고 굉장히 변화하신 거죠. 그러면 혼자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가 뭐 5년쯤 됐을 때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둥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가족을 다시 만나서 가시는 선생님 사례를 얼핏 들었는데 너무 와 마음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반갑고 좋고 하면서 되게 그냥 마음이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예, 뭉클하더라고요. 네, 뭐 여기도 직장이니까 사내 연애도 하세요. 사내 연애도 하시고 좋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나이대가 주로 50대, 60대가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롭게 가정을 꾸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쉽진 않고 쉽진 않죠. 그리고 보통은 조금 외로우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주변에 여기 저희 센터에 다니시면서 사업단 활동을 통해서 친구분들도 사귀시고 그 안에 모임도 만드시고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임도 만드세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급여 타는 날, 급여 받는 날 정기 모임, 정모라고 그러죠. 정모도 하시고 멋있네요. 회식도 이렇게 하게 하나요, 센터장님? 사업단별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지 못해요. 센터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예산을 쓰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뭐 이런 거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안 되는가 봐요. 인센티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아니 사업단 운영하니까 제가 또 이제 기업도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잘 아니까 인센티브 있습니다. 근데 있지만 그건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다 통제를 받고 있어요. 적립을 하거나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들은 보통 본인들의 급여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좀 돈을 모아서 회식도 하시고. 멋지시네요. 네, 하세요. 초대 받아서 가신 적 있으세요? 초대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왠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한번 가셔서 한번 꼭 사드리면 다음부터 센터님 이제 월급날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복지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일 것 같아요. 센터장님들한테. 그래서 이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실 복지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좀 뭐 당부의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실까요? 저희 센터의 사회복지사 분들 사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젊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근데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자활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과 복지 그리고 노동과 복지의 중간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사로서 학교에서 배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특히 젊은 사회복지사들 분께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또 보람도 느끼고 사실 선생님 만난다는 거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의 사실 삶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볍지 않은데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그 보람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본인들의 가치도 철학도 잘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든든합니다. 다만 아까 잠깐 센터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진되지 않도록 에너지가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우리 실무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선생님들이 소진되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주민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또 보람도 느끼지만 본인한테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기회가 되는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뢰를 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동료 선배들 함께 일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용산 지역 자활센터가 올해 20주년이죠.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그간의 활동들을 좀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의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계획이요? 네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용산 지역자활센터가 용산구 내에서 누구라도 용산 지역자활센터 무슨 사업다 아니면 센터 이름은 몰라도 돼요. 뭐 GS 편의점, 인사랑 케어, GS 협동조합 아니면 더 마실 카페 이렇게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규모 있는 사업체, 사회복지 시설 사업단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센터의 가장 큰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나중에는 곳곳에 용산구 내에서 정착하시고 자리 잡으시고 또는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서 센터의 후원자가 되는 게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센터는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또 사회적 경제 단체와 또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협업하면서 연대해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후에 후원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성장하셔서 이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멘토가 되고 후배 맞아요. 네네. 다시 또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바쁘신데 5월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활센터는 문턱이 낮죠? 문턱 혹시 자활이 궁금해. 나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자활센터 가서 좀 상담을 받을까?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십니다. 가능은 하신데 요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센터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센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부 수급자분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분들이 저희 센터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일반 주민분들은 좀 참여가 어려우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알겠다. 그럼 난 수급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신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얘기하셔서 나 자활에서 일하고 싶어. 나 자활에 가고 싶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활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 용사레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라이브 커머스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6월 15일 목요일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협동조합 언니들의 정리 3개 기업이 저희가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시간이나 그 내용은 저희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 용산 사회적 경제 라디오 2023년 5월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의 눈에 고운 눈물방울 흐르고 그대 돌아서서 외면하고 있지만 흐른 눈물을 알아.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가? Hey,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의 눈빛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원하잖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란 느껴도 헤어져야 하는 사랑인 줄 몰랐어. 그대 돌아서서 외면하는 이유를 말하여 줄 수는 없나.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이것이